사랑이라는 단어는 참 어감도 예쁘고 몽글몽글한 느낌입니다. 각각 다른 인생을 살다가 서로에 빠져 연인으로 발전하고 결혼까지 가게 됩니다. 글자의 이쁜 느낌처럼 사랑에 빠지게 되어 마냥 행복하기만 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절절하게 사랑했던 것이 언제였는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마음이 떠나 바람을 피우는 일들이 생기고는 합니다. 오늘은 전 남친의 현 아내를 보던 전 여친의 이야기입니다. 1986년 2월 24일 신혼생활을 보내던 신부 쉐리 라스무센이 사망한 채로 아파트에서 발견됩니다. 쉐리는 굉장한 두뇌를 가졌었습니다. 무려 16살에 대학에 들어갈 정도로 말입니다.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병원 간호 책임자로 일하다 존 루튼과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알콩달콩 행복해야만 할 시기에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그날 그들의 집 차고문이 열려있던 것을 이웃집이 보았고 존이 집에 전화를 걸었지만 누구도 전화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쉐리가 혼자 있던 시간에 그녀의 집에서 여러 이상한 소리들을 이웃 사람들이 들었었다고 하는데 확인을 해본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존은 저녁 시간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의 집 차고문이 열려 있었고 차고에 세워져 있던 BMW 차량이 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존이 거실에서 쉐리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집안의 상황들을 보아하니 쉐리는 경보장치를 누르려 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차량 말고도 없어진 게 하나 있었는데 무엇일 것 같으신가요? 돈? 보석? 범인은 생각지도 못한 것을 가져갔는데 그것은 결혼증명서였습니다. 대체 그건 왜 가져간 것일까요? 사라진 BMW는 사건이 있고 일주일 후에 버려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찰들은 용의자 중에 남편 존을 확인하고 그를 배제시켰습니다. 쉐리의 부모님들은 딸이 생전에 스테파니 라자루스라는 여성에 대해 걱정했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스테파니는 LAPD, 그러니까 경찰이었습니다. 형사들에게는 그녀를 의심할 만한 무언가가 부족했던가 아니면 그녀가 경찰이어서 그럴 리가 없을 거라 믿어서였는지 스테파니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녀가 재미있는 성격이었기에 인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사를 맡았던 형사들은 이론상 무언가를 가져가기 위한 범행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범행이라고 하기엔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화금 9시 2분에 저의 추가적인 설명을 함께 하실 수 있으세요.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 형사들은 이론을 유지하며 범인을 잡기 위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보상금을 걸며 제보를 기다렸지만 연락도 없었고 누군가를 찾을 만한 단서도 나오지 않은 채 시간이 흐릅니다. 가족들의 의심엔 분명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쉐리가 괜히 예민해서 특정 사람을 지목해가며 이야기했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 스테파니 라자루스는 존의 전 여자친구입니다. 쉐리를 만나기 전 존과 스테파니는 헤어졌다가 다시 만남을 갖게 되는데 이게 발단이 됐던가 봅니다. 아마 스테파니 측은 우린 서로 사랑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스테파니와는 다르게 존은 다른 여성들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쉐리를 만나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존의 태도가 너무 안일했기에 이런 상황이 생긴 거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셰리가 있었지만 어찌됐든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스테파니하고도 만난 것입니다. 스테파니는 존의 생일을 축하하러 갔다가 그에게 셰리라는 여성이 생긴 걸 알게 됐습니다. 일을 가려면 존에게 갈았어야죠. 결국 스테파니에게 존이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싫다고 대답합니다. 그 뒤로부터 셰리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에만 경찰 제복을 입고 찾아오고는 했답니다. 경찰복을 입은 스테파니는 집뿐만이 아니라 셰리의 직장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셰리가 존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웃기게도 이 상황들을 모두 전했지만 존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일을 셰리는 가족들에게 털어놓았고요.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셰리의 아버지가 경찰에게 그런 내용들을 담아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답변이 왔을 것 같습니까? 당신은 TV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스테파니가 경찰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조사가 늦게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설마 민중의 지팡이가? 설마 내 파트너가? 설마 우리 동료가? 이런 마음이었지 않았을까요? 그녀가 지급해주는 보급 물품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스테파니는 진급을 하고 형사가 됩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와 결혼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며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셰리의 사건이 일어났던 그 동네로 관할구역을 배정받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은 DNA에 대한 분석 비용을 우리가 내겠다고 했지만 경찰에게 거절당했습니다. 2004년 미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증거를 분석에 넘깁니다만 이 증거는 사라져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고 있던 사건의 증거가 갑자기 사라졌다? 그렇다면 증거에 접근이 가능한 사람이어야겠죠. 사건을 맡았던 형사는 상관에게 찾아가 자신 역시 초기 이론과 동일하게 2명의 남성에 의한 범행이라 주장했습니다.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가져가기 위해 집에 들어온 거라고 말이죠. 그 전에 신청했던 DNA로 여성이란 것이 확인되며 셰리의 가족들이 다시 한번 목소리를 냈습니다. 스테판이라는 여성을 조사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뭔가 해결되는 것 없이 2008년으로 넘어갔습니다. 새 형사들이 사건을 맡게 되는데 드디어 그 초기 이론을 파괴합니다. 정황들이 그냥 물건들을 가지러 들어온 것 같아 보이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사들은 셰리의 가족들이 그렇게 바라던 대로 스테파니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드디어. 하지만 동료를 조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녀의 남편 역시 형사였습니다. 남편은 이 사건을 조사하는 형사에 가까운 곳에 자리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알게 된다면 얼마든지 조작 혹은 진행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팀들은 마치 첩보영화처럼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DNA 조사를 위해 스테파니가 사용했던 빨대를 가져가 데이터 분석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셰리에게서 나온 DNA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형사들은 스테파니에게 질문을 한다며 불러냈고 그 사이 다른 형사들은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스테파니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형사들의 압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분명 이건 평범한 인터뷰가 아니구나. 그녀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놓인 이 상황을 믿기 힘들어했습니다. 스테파니는 신문을 받고 나와
바로 체포됐습니다. 그녀의 최종 선고는 27년이 내려졌습니다. 스테파니가 경찰로서 행했던 좋은 일들이 참작된 것 같습니다. 2012년 형이 내려질 때 그녀의 나이가 52세였기에 더 일찍 가석방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나이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수감자들의 노령화 문제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이 그때 상황을 처리했었더라면, 경찰이 좀 더 넓은 시야로 주변을 둘러봤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금요일 사건도 그렇지만 이번 사건도 스스로 사랑이라고 믿는 착각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스테파니를 보면 얼마나 탄탄대로를 달려가고 있었습니까? 경찰에서 차근차근 형사까지 결국 존이 없는 상태에서도 스스로 다 읽어낸 건데 그때 그 감정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얻어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애틋했던 사람이랑 헤어지면 당연히 힘듭니다. 감정이 격해지고 슬프고 그러다 추억에 젖어들고 매달리기도 하고 식음을 전폐하기도 하고 술을 많이 마시는 경우도 생기죠. 그래도 시간은 흐릅니다. 그리고 다음 사랑이 찾아옵니다. 세상엔 참 많은 사람이 있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별에 힘들어도 분명 차차 무뎌지며 오늘 밤 맛있네? 오늘 날씨 좋네? 라며 소소한 즐거움들을 다시 느끼는 날이 올 터이니 돌이킬 수 없는 행동으로 스스로의 미래를 놓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은 행복하게 미래를 꿈꾸던 그날의 미스터리, 스테파니 라자루스의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